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학년도 경북 중등특수 합격자 이정인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 합격 수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재수 수험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0년 21학년도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교육 실습 이후에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서 더 이상 수험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임용 시험에서 1차 탈락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를 하다가 임용을 한번 쳐보는 게 어떻겠냐는 선생님들의 조언에 제가 사립학교에 응시를 했으나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한 11개월 가량 이제 대구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2024학년도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수 시절 왜 제가 떨어졌을까를 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수험생활 초반에 너무 힘을 주고 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서브노트를 만드는 패착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 건강도 나빠지고 번아웃도 심하게 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구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작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제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게 되어 개인 공부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저는 불합격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하자면 저의 학습 양식은 장의존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텍스트 회독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구조화된 자료를 매우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서진 선생님의 도식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동기화를 받는 편인데요. 따라서 저는 도서관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또 스터디원들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편인데요. 우리 지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터디 플래너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스터디 플래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강의는 교육학은 연간 패키지 인강으로 수강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공은 서진 선생님의 강의를 연강 쿼리로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대구학원에서 지경성반으로 직강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1차 합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직강의 역량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인근의 국립대학교 도서관에 외부 이용자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년에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1년 동안 좋은 환경에서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3개월가량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정 품은 타이머, 열품타라고들 하죠. 열품타 앱을 설치를 해서 제 공부 시간을 꾸준히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네,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들입니다. 저는 교육학 강의에서 인강에서 진행하는 스터디에 참여를 했었고 전공은 상반기에는 인출 스터디, 하반기에는 점자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 또 도서관 출석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인지적, 정서적 지지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지난 1년간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시험을 준비할 때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그 어떤 자료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고 한 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절대 밀리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간혹 개인사가 있어서 직강 출석을 못하는 일이 있었어도 제가 밀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강의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저처럼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저는 서진 선생님의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일 평균 공부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시작한 공부라서 초반에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엉덩이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예, 선생님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월에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1월에는 도식화 기반 인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 2월 기본 강의 때 다 도식화들 받으시죠? 네, 저는 그 도식화를 가지고 해당 주에 학습한 영역을 굿노트에 써서 밴드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출이 안 되는 부분은 책을 보면서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 2월 때 직강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를 통독하고 그 다음에 도식화를 활용해서 인출을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이때는 분석은 하지 않고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 1, 2월이 후딱 가고 3월에서 6월 이제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3월에서 6월은 참 마음이 많이 들뜨는 시기입니다. 저 또한 올인했던 학습자로서 3월에서 6월 시간이 정말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부는 수험생이기에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는 한 8시간 43분에서 45분 이렇게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이때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밴드에 업로드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해당 주에 학습한 영역을 구도로 인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을 하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보완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스터디원들을 통해서 아까 3월에서 6월 제가 되게 마음이 붕 떴다 그랬는데 제가 수험생님을 자각할 수 있고 또 번아웃이 올 때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 역할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원들은 총 3명이었는데요. 3명 모두 높은 점수로 합격해서 최종 합격해서 지금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스터디원들을 믿고 서로 협력하면서 자료도 무한히 나눠주고 도움도 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물론 당연히 인출 스터디를 하면서 인출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진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서관에 와서 다시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그 해당 주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수강을 한 뒤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읽으면서 다시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문제만 푸는 것으로도 너무 벅차서 이 시기에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서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확장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라도 인출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은 강론 자료와 심화 자료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이것이 부담되어가지고 보지 않는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루즈링으로 제본해서 중요한 내용,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기본 이론서와 함께 암기하였습니다. 이때 암기한 내용들이 하반기에 가서 문제를 풀거나 또 모의고사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6월이 끝나고 7, 8월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예. 이때 저는 문제풀이반 수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제가 대구학원 조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빠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학원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제풀이반 수강을 했고요. 저는 일평균 공부 시간 이때는 9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7, 8월 공부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서진특수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6월부터 단권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 제작에 진심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또 마땅히 좋은 자료가 없는 것 같아 고민하던 찰나에 합격한 선생님께서 이 교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 교재가 제가 그토록 바라고 찾던 자료였습니다. 우리 기출 키워드는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이 개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개념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스티커로 기출 연도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키워드라고 생각한 부분 또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했고 그리고 빨간색 형광펜으로는 이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때 나왔던 개념을 이렇게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키워드에 없는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반과 이제 모의고사반 때 교수님께서 주셨던 심화 자료를 이제 포스트잇이나 인쇄물을 오려서 추가를 했고요. 시험 전까지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또 가장 큰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7, 8월 달에 해당 영역을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또 확장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직강에서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복습과 오답 정리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복습할 때는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시 회독한 후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도 또 틀리는 부분이 분명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 키워드에 빨간색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특수교육학의 흐름을 이해하기도 했었고 또한 회독과 기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기부터는 특학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자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시기부터 직강에 출석하는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직강에 출석하게 되면 시험장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 유사한 조건이라고 하면 불편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B4 사이즈의 시험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 등 이렇게 유사한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신다면 꼭 직강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9월에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는 서진특수 모의고사반을 수강을 했고요. 이때는 하루에 평균 11시간 정도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끈기 꾸러미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끈기 꾸러미 책을 통해서 또 빠르게 회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던 키워드들을 이렇게 끈기 꾸러미에 적고 또 유튜브에 보면 서진 막끈기라고 올라온 강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강의를 활용을 해서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이제 귀등 듣기로 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끈기 꾸러미 책을 가지고 인출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9월에서 10월은 5일에 걸쳐서 1회 독을, 그리고 11월에는 2, 3일에 걸쳐서 1회 독을, 그리고 시험 일주 전부터는 하루에 1회 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가 기출 키워드와 끈기 꾸러미 책을 가지고 회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 풀었던 문제를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에서는 모의고사를 풀었고, 이제 푼 내용을 가지고 복습과 오답 정리, 그리고 어, 첨삭지를 분석을 했어요. 예, 첨삭지를 분석을 했고, 이 첨삭지 분석을 통해서 저의 현재 수준과 그리고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반 문제를 복습을 할 때는 모의고사 일을 기준으로 2주간 진행을 했는데, 한 주는 발달 장애 영역을, 나머지 한 주는 감각 장애 영역으로 나누어서 문제풀이반에서 풀어본 문제를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도별 기출 분석을 이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저는 복습과 인출, 그리고 연도별에 따른 영역별 출제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도 확보하고 또 복습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서진 교수님이 만드셨던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집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에 이렇게 개념이 설명이 돼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1차 지원뿐만 아니라 2차 예방, 그다음에 3차 예방까지 확장을 해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복습과 인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학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장특법과 특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월 달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벅찼기 때문에 1, 2월에는 따로 장특법과 특과정을 보지 않았고요. 이제 3월부터 이제 장특법과 특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예, 장특법은 우리 서진 교수님 카페에 보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랑 또 끈기 꾸러미를 6월 이후에 추가된 끈기 꾸러미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고, 또 특과정은 서진 교수님이 만드신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이제 중등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이제 인강을 수강을 했고, 그리고 특검에 올라온 자료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3월부터 이제 특강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는 특과정 강의를 혼자 들으면 왠지 제가 듣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수강을 했었고요. 문제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스티커를 활용해서 기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 전까지 계속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출은 제가 워드 마스킹 앱이라고 아이패드 앱인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을 넣고 이렇게 빈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인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당연히 인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고 또 확인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초록색 부분이 제가 잘 외웠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잘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특법과 특과정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셔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특법과 특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귀등 듣기가 저의 공부 방법에 좀 맞아서 이제 타 강사의 유튜브에 보면 귀로 듣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귀로 듣는 장특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오며 가며 귀등 듣기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UDL이랑 웹 접근성, 검사 도구는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 책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고,
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특검에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 자료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워드 마스킹 앱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예, 월수금에는 웹 접근성 지침과 검사 도구,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UDL을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도구도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제가 완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UDL 가이드라인과 웹 접근성 지침도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 문제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평가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적어낼 수 있었던 게 이렇게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자와 수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수어 한 학부생 시절에 1년 반 정도 비교과로 수어 교실을 수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문자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제일 약했던 부분이 점자였는데요. 하반기에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던 부분이 점자였음을 확인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점자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밴드에 점자 문제를 내고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덕분에 단기간에 점자에 대한 높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 1차 시험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12월에 바로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함께 2차 시험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조직할 때 저희는 3명 모두 서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서진, 정조이의 2차 대비를 위한 2차 대비 특강을 수강을 했고요. 교재도 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수업 주제들이 있어요. 또 특히 이제 미래교육과 에듀테크 등의 부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다양한 주제와 조건을 활용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이 좀 많은 편인데 이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 저는 조건을 놓치지 않고 시험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은 제가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2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평가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다는 점입니다. 제 수험 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하반기에 학원에 나가는 게 정말 무서웠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평가받는 것에, 특히 내 실력을 평가받는 것에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의사소통 장애와 보안 대체가 시험 직전까지 정말 잘 되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이제 잘 되지 않으니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겠죠. 그때는 참 많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평가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고 도망가지 않고 틀린 영역을 계속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곧 놀라운 성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자기 자신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시험은 정말 장기전이에요. 많은 양의 범위와 또 인간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깜깜한 미래 때문에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속도와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잠깐 바람 쐬러 놀러 가시고 또 친구도 만나고 오셔도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또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이 시험의 끝에 다다라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 생활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붙여놨던 글귀인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학자차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법까지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합격의 주인공은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뵐 날을 이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